흔히 삶을 게임에 비유하잖아요. 한국이라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RPG라고 본다면 이 세계에서 활동하는 캐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전사 같은 탱커 캐릭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 아무리 헬이더라도 어떤 몬스터가 있든지 간에 데미지를 묵묵히 받아가면서 느릿느릿 레벨을 올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스탯은 주로 체력과 방어력에 투자했죠. 두 번째는 도적, 암살자 같은 민첩형 캐릭이에요. 이들은 아주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위험이라도 포착이 되면 빠르게 회피하거나 탈주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게 되면 재빠르게 움직이죠. 그러다 한 대 시게 얻어맞으면 딸피가 되지만 가끔가다 남들이 못 보고 지나친 곳에서 레전드 아이템을 발견해 빠른 속도로 레벨업을 하죠. 스탯은 주로 민첩과 회피 그리고 집중력에 투자를 했지요.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전사 같은 탱커형 캐릭들은 딱딱하고 수직적인 조직에서도 잘 버텨냅니다. 어떤 험난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처지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본인의 역할을 해내죠. 반면 도적 같은 민첩형 캐릭들은 그런 곳에서 오래 못 버텨요. 소속된 조직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성공할 틈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빠르게 탈주하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 계속 떠돌아다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입시지옥과 수년간의 교육을 거치고 어렵사리 취직을 했는데 1, 2년 만에 퇴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말들이 많죠. 기존 체계에 불만을 품고 적응하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나약한 인간으로 치부해 버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탈주에도 유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적 같은 민첩형 캐릭터와 뉴비형 캐릭은 달라요. 이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둘 다 싸잡아 욕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에요.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민첩형 캐릭터와 게임에 아예 참여하려 하지도 않는 뉴비 캐릭터는 분명 다릅니다. 자, 오늘은 자신이 탱커인지 도적인지 그도 아니면 뉴비인지 알아가 볼게요. 20세기 철학의 대가 질 글래즈는 그에 져서 안티오이디푸스에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유형을 편집증 인간과 분열증 인간으로 구분했어요. 여기서 편집증이란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힘을 말해요. 반면 분열증은 통합되어 있는 것을 쪼개고 분열하려는 힘이에요.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편집증 인간은 아무리 힘들어도 거대한 시스템 체제를 따르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요. 시스템이 불합리해 보여도 그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가족, 커리어, 사람, 미래를 위한 테두리를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지키려 하죠. 반면 분열증 인간은 기존 시스템 체제에서 자그마한 불합리라도 보이면 바로 탈주해버려요. 그들에게는 테두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테두리를 계속 바꾸려 하거나 또는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가족, 커리어, 기존 체제는 지켜야 하는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분열하는 변수죠. 통합된 기준보다는 여러 다른 흥미거리를 찾아 자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요. 앞서 말한 게임 캐릭에 대입해보면 통합을 중시하는 편집증 인간은 우직한 전사 같은 탱커형 캐릭이라 말할 수 있고, 반면 분열증 인간은 모험적인 도적 같은 민첩형 캐릭이라 말할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편집증과 분열증 사이에서 혼합이 돼 있어요. 자,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둘 모두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주요 구성원이에요. 탱커형 캐릭은 하나의 신념에 꽂혀서 고지식한 면이 있는 반면 안정적이고 성실한 면도 있죠. 이들은 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같은 큰 조직에 잘 맞아요. 기존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죠. 반면 도적형 캐릭은 남들이 보기에 불안정해 보이고 위험해 보여요.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돌아다니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도적형 캐릭을 통해 대부분의 혁명과 혁신이 나타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하니까요. 이들에게서 보통 사업가나 혁명가들이 많이 나오죠. 종합해보면 사회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건 탱커형 캐릭이고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건 도적형 캐릭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둘 중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어느 캐릭인지 잘 분간을 하라는 말입니다. 탱커형 인간인데 도적형 인간처럼 살거나 도적형 인간인데 탱커형 인간처럼 살 경우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우울하죠.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은 일을 하며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것보다 더 우울한 게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느릿느릿 탱커형이 빠르게 치고 빠져야 하는 맵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넓은 맵에서 활약해야 하는 도적이 좁디 좁고 몬스터들이 우글거리는 운신의 폭이 적은 곳에서 활약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탱커처럼 성실과 우직함의 장점이 있는데 도적 같은 삶을 살겠다고 나와서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은 도적처럼 민첩과 기회포착의 장점이 있는데 탱커 같은 삶을 살겠다고 수직적인 사회에서 직장생활에 데미지만 엄청 받다가 딸피가 되어 몸과 정신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앞서 말한 두 케이스보다 요즘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게임 자체에 참여하지 않고 숨어있는 뉴비들이에요. 도적이든 탱커든 자신의 적성을 모른 채 살아간다 해도 이들은 적어도 게임에 참여는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도 모른 채 세상이 두려워 그냥 계속 뉴비로 남아있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자신이 어떤 캐릭인지 알아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전사 같은 탱커가 되자니 꼰대 문화가 무섭고 재미없어 보이고, 아니면 도적같이 민첩형 캐릭이 되자니 리스크도 무서울 뿐더러 안정적인 공기업이나 돈을 많이 주는 사회평판이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둘 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뭐 하나씩 무섭거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이든 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도 되지 않는 뉴비로 남으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사회라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운동형 외톨이가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와 문화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만 알아주는 한국 사회와,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꼰대 문화, 세대 간 갈등, 저성장 문제, 치열한 경쟁과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더 중요한 허세 문화 등등등.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 탓만 하게 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의 캐릭을 찾아야 해요. 남들의 시선에서 조금 멀어져서 일단 자그마한 도전이라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인생도 RPG 게임과 비슷해요. 어떤 무서운 몬스터나 험난한 던전이 있더라도 조금씩 도전해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씩 레벨업을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평생을 함께할 동료, 연인을 만날 수도 있죠. 그리고 잘하면 맵 곳곳에 숨어있는 레전드 아이템도 찾을 수가 있고요. 시작부터 드래곤을 잡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슬라임부터 차근히 잡아보는 겁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오래전부터 미뤄뒀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이 어느 캐릭인지 알아가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는 도적처럼 민첩 캐릭보다는 전사같이 탱탱한 캐릭이 더 잘 어울리는구나. 또는 아니야, 나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맵 곳곳을 누비는 도적 같은 캐릭이 더 잘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인생을 게임에 비유했지만 확실한 건 인생은 게임보다 더 재미있고 설레는 곳입니다. 인생보다 더 현실감 있고 다양한 캐스트가 있는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바로 현실이니까요. 이렇게 설레는 인생이라는 게임이 당신을 초대했으니 이제 용기 있게 자신이 진짜 어떤 유형의 캐릭인지 조금씩 더 알아가 보세요. 그리고 만약 뉴비로 남아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게라도 당신의 게임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